수원지법 판사 출신과 서울지검 검사 출신 두 분을 모셨어요. 네, 두 분을 모신 이유는 판사와 검사의 시각으로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부지사 판결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모셨는데, 먼저 검사 시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고 하마터면 검찰총장이 되실 뻔했다가 한동훈에 의해서 유배 가셨던 검사 출신입니다. 서울지검장 재직하고 있는데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유일무이한 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직 시에 기소된다는 건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소가 돼서 지금 4년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 대책단을 구성해서 이 사건 수사가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게 됐는데요. 그 계기가 된 것이 이화영 전 지사의 옥중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에서 고위직 검찰 출신 변호사를 넣어서 회유를 했더라. 그 회유 내용이 대북 송금은 이재명을 위하여서 한 일이라고 해주면 재판도 유리하게 해주고 또 주변 수사도 않겠다. 한 분만 이렇게 되면 긴가민가 했을 것인데 또 그 경기도 평화국장이라는 분이 같은 취지로 회유를 당했더라고요. 네, 증언을 했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을 소환했냐 물어봤더니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 1년 8개월 돼 있었는데 무려 변호인 주장에 의하면 217번을 구속된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그중에서 조사는 72회, 조서 작성한 것은 19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 용어로 불로조직이. 예, 불로조직이 있었거나 아니면 회유 협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서 수원구치소나 검찰에 자료 요청을 요구를 했는데 출정 자료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 그 기록을 검찰한테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검찰이 안 내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그 회유 과정에서 이화영 씨하고 쌍방울 회장, 부회장이 모여서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술 파티가 있었다는. 진술 세미나라는 건 진짜 세미나를 했다는 게 아니라 진술을 짜맞추기 위해서 서로 만나게 해주었다. 입맞추기를 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군사정권 때는 수사를 할 때 말 안 들으면 패어요. 이런 식으로 불러 조지거나. 전문용어라면서요. 전문용어입니다. 경찰은 밀어서 조지고 언제 수사할지 모르니까 계속 언제 할지 밀어서 조지고 검찰은 불러 조지고 이화영 씨라든가 신국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강요죄라는 게 있습니다. 협박을 해가지고 사람한테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일을 행할 때 위증을 하게 만들었거나 이거 중범죄잖아요. 그래서 검찰 자체를 상대로 최초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판사의 눈으로 보자면 이런 주장이 있고 이화영 부지사에 그리고 경기도 국장 하나도 나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 그리고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쌍방울 직원 중에 한 사람도 실제 그런 세미나가 있었다. 그러면 판사는 이 증언을 내가 믿어도 되나? 이게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직권조사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판사가 이제 그 명령을 내립니다.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부족하다. 나는 이게 알고 싶으니 빨리 관련된 거 수사해서 조사해서 증거를 내라라고 해서 형사법정 안에서는 판사가 왕이니까요. 그러면 경기도 국장이나 혹은 쌍방울 전 직원이라든가 또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 당사자한테 다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직권조사를 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지금. 이번을 안 하고 또 깜짝 놀란 게 이걸 안 하면 그 당사자들이 이런 민원을 대법원이라든가 상급기라 낼 수 있습니다. 판사도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판사도 좀 더 신중하게 돌아보고 제기를 하는데 이 수원지법 판사는 제기도 안 하고 그냥 선고를 내려버렸더라고요. 이런 뉴스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믿는 구석이 있나? 친구예요, 진짜? 한참 후에 제가 저는 같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제 형사재판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옷을 벗었는데 저는 그 동네가 조금 위험하다 싶어서. 그 동네가 위험해요? 업을 쌓는 동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그 판결을 보면 피고인을 유죄로 예단하고 내가 기필코 선고하고 말리라라는 그런 게 느껴졌다. 예, 그런 게 굉장히 진하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몇 군데에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억울함 또 막 눈물로서 호소를 하는데 판사는 당연히 불러다가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 정황이 나왔으니 이것도 좀 들어볼까? 했었어야 하는데 안 했다.
네네. 제가 수원법원 판사를 근무할 때 수원지검은 사실은 특수부라든가 그 검사분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 기회 장소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수사를 잘해서 예컨대 큰 거 하나 터뜨리면 아하. 중앙지검으로 영전되고 아하.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또 그 이너서클에 들어갈 수 있는 보험 판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수원지검은 좀 무리하게 수사를 한다. 아. 무죄율이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아. 형사 판사가 이제 저 지방에서 오면 후배님, 우리 판사님 여기 수원지검은 좀 검사들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좀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잘 보세요. 라고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판사일 때도 뇌물죄를 풀어라. 그 압박을 받은 사업자가 간암인가 있어갖고 나 좀 저기 술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검찰은 자기 뜻대로 안 하니까 수술을 못하게 해갖고 그 구치소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수십 차례를 불러줘준다고 말씀하신 불러주시기. 불러다 놓고 수사 안 하고 그냥 대기시켜 놓고 말기 간암 환자를 그래서 유족들이 그 검사를 뭐 고발해서 처벌하겠다 했더니 전에 들은 건데 그 검사가 아드님 수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겁주니까. 예. 그게 이제 수원지검에서 14년 전, 5년 전, 예, 그 정도에 있었던 일이라서 그렇게 판사들 사이에는 수원지검이 그 중앙지검이라든가 대검이라든가 가기 위한 이 교두보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맞습니까 이 말이?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요. 반박하실 줄 알았는데. 수원지검이 시청이 제일 많습니다. 또 수원지검 관내 경기도에 조폭이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권침해적인 수사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연예인 마약 사건, 폭력배 사건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수사 잘하네? 이제 중앙지검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수사 기법을 가지고 다시 중앙지검에 와서 수사하게 되면 그냥 사단이 생기는 거죠.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 사건도 보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들었잖아요. 판결에서도 확증 편향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수원 그 지검이 그걸로 좀 유명했었다. 제 사건도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습니다. 그게 심한 검사들이 있었는데 판사도 그런 유죄 예단을 가지고 이 사건을 대한 것 같다.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장동 사건부터 해서 성남 FC 사건, 또 백현동 사건, 이쪽 수원지검에서는 또 쌍방울 사건. 처음에는 쌍방울 사건이 그 변호사비 대납. 처음에 변호사비 대납이었죠. 예. 사실 이 수원지검 쌍방울 사건은 꼴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될 리가 없다. 예, 될 리가 없다. 예. 아니나 다를까 대납 사건 수사했더니 그 20억이 그 이모 변호사라고 예. 윤석열 대통령 총장 시절에 그 특수부 라인에 있던 그 사람의 그 에스크로 계좌 20억이었고 그래서 역시 이 쌍방울 사건은 수사가 안 되는구나. 쌍방울 사건을 오히려 검찰하고 유착만 드러나는구나.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랬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또 수사 방향 또 뭐 대북 송금인가 그것도 알아봤더니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끝났구나라고 했는데 국정원 문건에는 그 돈은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고 이건 주가 조정용이라고 국정원이 그렇게 보고서를 써놨어요. 3년에 걸쳐 이 사건을 추적해가지고 그렇게 국정원 문건에 써 있는데 판사는 이걸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걸 안 믿고 쌍방울 회장이 한 말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정원 문건이 2급 비밀이라고 들었고 2급 비밀이면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그 수석비서관 이상들만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수석비서관이 뭐 7, 8명 이내니까 대통령, 그 다음에 비서실장, 뭐 정책실장, 그 다음에 수석비서관, 한 10여 명?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물론 국정원에서도 최고위층이 보겠죠. 그 정도의 비밀인가를 받은 거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확해야 되고 또 크로스 체크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 정도의 문건인데 그걸 갖다가 뒤집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정보라든가 객관적인 반증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쌍방울 같은 건실한 기업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판사의 개인적인 추측 주관이 들어간 그런 걸로 그런 2급 비밀인가 국정원 문건을 엎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건. 판결문을 원래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판결문이 그 비밀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국정원 문건을 안 믿는 거냐? 예. 판결을 뭐라고 쓰냐 물어보면 국정원이 그걸 검증을 한 노력을 흔적이 안 보인다. 그 판사 얘기는 예. 판사가 안 믿는 이유로 그 국정원이 그걸 검증을 하려는 노력이 안 보인다.
그리고 판사가 쌍방울 같은 건실한 기업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니 그러면 삼성은 건실하지 않아가지고 차준실한테 말 사주고 막 난리법석 펴가지고 이제 감옥 간 거야? 아무튼 오늘 드디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출발을 시켰습니다. 다행히 이성윤 의원님 저 다 법사위 소속 위원으로서 계속 그들이 감추고 싶었던 것들에 대한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맞받아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국내에서 기업 집단을 운영하는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그런 무모한 돈을 제출했다는 것은 경험 측상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랬겠답니다. 항소심 가면 파기 사유입니다. 경험칙을 누구나 공감을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주가 부양하고 감옥 갔다 온 사람들도 많은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2010년도에 인수하면서 쌍방울 그룹 갖고 주가 조작해서 2017년도 유죄 판결 받았죠. 8년도에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고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 기록에 전과가 다 딸려오거든요. 판결문까지. 네. 그걸 읽어봤을 텐데 과거에는 주가 조작을 했는데 이제는 개과천선하여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썼으면 모르겠어. 그런 건실한 기업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2017년, 18년도 그때 나노스가 이런 북한 관련된 그 사업으로 3배 이상 주가가 뛰었다는 것도 다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네네. 사건의 변호사들이 나오니까 그러네. 거기 침범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건 확실하고 분명하다. 검찰 조작.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아이고 너무 길어. 원래 검찰을 좀 헷갈리게 하려면 거기서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 당신들을 조사해봐야 되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검사들은 지금 특검법으로 대처한다고 하고 판사의 이 판단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정말 이 사건은 못된 수사의 결정판이라고 보는데 판사 부분은 판결만 가지고 이 법형에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법농단에 대해서 검찰에서 기소한 판사들이 다 줄줄이 무죄가 나오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 박찬대 원대께서 6월 또 판사한테 맡기면 또 무죄가 나오니 선출제 하면서 막 이렇게 페북에 올리셨던 그게 판사도 선출직으로 뽑자. 판사 조사에서 기소해도 또 줄줄이 무죄가 나올 그렇겠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90%가 넘잖아요. 네. 근데 사법농단 수사할 때는 판사들의 압수영장 기각률이 90%였어요. 거꾸로. 예. 그렇기 때문에 판사 수사는 정말 어렵고 자, 일단 검사는 특검으로 대응하는데 판사는 판사 제도 자체에 손을 보지 않는 한 쉽지 않다 이거는. 네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검사부터 조지죠. 근데 틀림없이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거부권 행사하면 할수록 더 자주 통과시키자. 또 통과시키고 또 통과시키고. 예. 그러니까 올해 내내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발의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잖아요. 네네. 어떤 법원도 통과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어느 날 국민들이 폭발할 거다. 그게 올해 안에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좀 나누어서 그래 계속 하시오라고 해서 한번 거부권에 뭐 금메달을 뭐 따게 한다든가. 예. 21대 마지막에 법안 4개 거부권 행사했는데 그중에 2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예요. 국민의힘이 발의했는데도 거부권 행사해버리잖아요. 예, 국민의힘 의원이 제정신이 발의한 아니에요, 것을,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국회 임시하는 첫 회의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힘에서. 국민들이 200석을 안 만들어준 의미를 알아라. 거부권 행상 법 중에 하나가 국힘당에서도 발의한 건데요. 한우 지원에 관한 법률. 예. 대통령께서는 한우 좋아하시잖아요. 내용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누가 발의했는지 잘 이해가 상관이 안 없고. 가더라고요. 예. 한우 육성이 정치적으로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죠. 공천 살리자 이건데.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건데 국민의힘 의원이. 근데 그것도 거부권 행사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기이하다. 그분이 원래 그게 무대포였어요. 동기시죠. 아이고. 하는 일이 서초동에서 하는 일하고 딱 장소만 용산으로 옮겼을 뿐 똑같습니다. 총선의 결과로 국회의원들 뽑아놨는데
대통령이 모조리 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의 결과도 인정하지 않는 거 내내 그럴 거란 말이죠. 내내.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7개 상임위원장 이거라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움직임이 좀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공장장님? 근데 안 들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기 초선 의원님 마음은 그래도 일단 말은 이렇게 말은? 예, 말은 이렇게 들어오세요. 예. 이분이 저 법사위 간사님이세요. 예. 국회의원 11일차. 아니 거부권 뭐 행사하고 나서 대통령실이 재표결할 땐 들어야죠. 예, 그때는 네, 본회의장은 들어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때도 안 들어오면 그게 또 통과돼 버리니까 세비 반납해야 됩니다, 진짜. 한 두세 달은 이럴 수 있어도 계속 네. 그럴 수는 없거든요. 네, 네. 뭔가 터져도 터질 것 같아요. 누가 세비 반납하는 법안을 내서 그거 빨리 통과시키면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국힘 의원들이. 예. 재선의 아이디어입니까? 조선들의 아이디어. 자, 앞으로 두 분은 세트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